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 문장을 접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무의식의 부름을 듣기 시작할 때 기존의 삶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문턱을 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멈춰섭니다. 멈춰서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만약 최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의미 없는 기다림, 혹은 말 없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건 동기부여 연설이 아닙니다. 심리적 문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결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직장, 인간관계 또는 환경이 달라질 때 비로소 삶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이 수년간 임상 사례를 통해 관찰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모호하며 종종 사람들은 그 변화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들은 눈을 뜨고 이전에는 정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고 말하는 방식도 같고 미소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지각의 단절은 대개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없지만 끊임없이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삶의 배경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이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억압되었던 내용,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내면의 충동, 그리고 알아채지 못했던 심리적 패턴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출현은 깨달음의 느낌이 아니라 혼란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것이 가짜였던 걸까?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자신의 지각을 믿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경시합니다. 지각이 예리해지는 것이 항상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을 듣고 시선 아래 숨겨진 긴장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분리된 지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직 의식과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짐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각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현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지만 새로운 현실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는 종종 외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각이 단절된 사람은 집단 무의식이 제공하는 기성 패턴과의 조화를 잃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웃었던 농담에도 더 이상 웃을 수 없고 사소하게 여겨졌던 대화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속도나 방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아직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라고 느낄 뿐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향성으로 이어집니다. 지각 단절의 순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전과 같습니다. 출근하고 담소를 나누고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긴장이 계속 억압되면 신경증적 증상으로 발전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설명할 수 없는 내적 압박감이 이 시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만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각 단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때 융의 경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리한 지각은 우월함이 아닙니다. 결코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입니다.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과 통합되지 않으면 개인은 분열됩니다. 지각은 개인을 심화시키거나 내면에서부터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직관을 억누르는 대신 판단 없이 자신이 느끼는 것을 관찰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인식의 단절이야말로 변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이 그렇듯 처음에는 균형이 깨집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을 더 빨리 이해하게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하는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혹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면의 거리가 느껴지고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 융의 말처럼 이것은 붕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 확장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확장은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찾지 못한 모든 확장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식의 단절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옛 자아는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자아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각은 항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고양된 자각을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 깊이 이해하면 자동으로 지혜와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융의 임상 경험은 이러한 생각을 명확히 반박합니다. 자각이 의식과 통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 짓누름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고양된 자각의 어두운 면은 종종 고립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세부 사항들을 보기 시작하면 사회적 조화는 점차 무너집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과의 부조화라고 설명합니다. 대다수가 공유하는 심리적 리듬이 당신에게는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대화는 얕아지고 관계는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의 간극이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표현하면 종종 오해받거나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로 무시당합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고양된 자각이 인정받지 못하면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기 시작합니다. 융이 자신의 환자들에게서 자주 관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도의 자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점차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거나 완전히 위축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두 극단 모두 건강하지 못합니다. 전자는 오만함을, 후자는 내면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은 자신의 자각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되지 않은 모든 심리적 내용은 인격을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가 과장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융에 따르면 이 질문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직관과 의식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에 그것을 억누릅니다. 억눌린 모든 내용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자각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고도의 자각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독하려 든다. 처음에는 이러한 방식이 통제감을 주지만 결국 극심한 정신적 피로를 초래한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만성적인 불안과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을 관찰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경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식이 쉴 틈을 주지 않으면 내면에서부터 사람을 갉아먹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높은 의식 수준이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무시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융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이러한 부담을 혼자 감당하려 드는 것이다. 완전히 고립되거나 내면의 긴장을 억누르기 위해 피상적인 관계에 몰두하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두 길 모두 결국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낯설지 않다면 최근 극심한 정신적 피로와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 의식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압도당하고 있는가? 댓글에 답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던지는 순간이야말로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융은 특히 한 가지 진실을 강조합니다. 높은 수준의 자각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사람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과 통합될 때
그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진화 도구가 됩니다. 위험은 자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험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결코 밝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의 문턱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과 함께 무의식 속으로 억눌리고 부정하고 밀어넣었던 모든 것이 이 순간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주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도덕적으로 나쁜 영역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는 사람이 함께 살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 측면들의 총합입니다. 질투, 분노, 권력욕, 취약성, 무능력감, 이러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억압될 뿐입니다. 인식이 예리해지고 무의식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감정을 조화시킬 수 없으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들은 위험한 만큼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림자가 처음으로 의식과 접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림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한, 성숙한, 의식적인 존재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림자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융은 이러한 거부가 장기적으로 인격을 분열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억압된 요소들이 무의식 속에서 독립적인 힘을 얻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무의미한 죄책감, 자해적인 관계 등이 이 시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당사자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또 다른 어려운 측면은 투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그림자의 가장 교활한 방어 기제입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내면의 분노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을 너무 화를 잘 낸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의 이기심은 부인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낙인 찍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부 세계와 싸우는 동안 사람은 사실 자신의 내면 세계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는 자신도 모르게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따라서 그림자와 마주하는 과정은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진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예전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페르소나의 균열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에 보여지는 얼굴이 내면의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전처럼 행동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위적이라고 느낍니다. 이는 깊은 내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옛 자아에 매달리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림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융이 특히 강조하는 진실은 그림자와의 마주침이 붕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옛 습관에 더욱 집착하거나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피상적인 관심사에 몰두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회피는 변화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그림자는 억압될수록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근에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생각들을 알아차렸거나 부끄러워서 어떤 감정들을 무시하려고 애쓰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더 잦아졌다면 이것은 퇴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의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위험하지만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는 통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합되지 않은 의식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그림자를 놓아주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융이 말하는 것은 그림자를 보고 이해하고 의식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치된 그림자는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인식된 그림자는 사람에게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내서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변화의 길 한가운데에 도달한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은 의식의 질이 결정되는 지점입니다. 지각이 예리해지고 내면의 그림자가 드러나며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화의 선물이 될 것인가? 융의 저작에서 이 구분은 매우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심리적 능력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의식이 짐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각은 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직관은 작동하지만 의식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지만 이러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끊임없는 정신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무의식적 지혜라고 설명하며 그것이 서서히 사람을 잠식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의식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지 무게만 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만 그것을 감당할 내면의 구조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모든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접촉도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는 시험으로, 모든 관계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의식이 병리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인식은 더 이상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인류는 인식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길의 끝에는 내면의 고독,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의미 상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진화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융의 가장 오해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식이 자동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의식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개인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과 능동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인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고 직관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더 이상 집단적 패턴 속에 녹아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중심을 찾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각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방향 감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보지만 선택하고 느끼지만 감당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심리적 성숙의 가장 명확한 지표입니다. 여기서 자각은 위협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예라고 하고 무엇에 아니오라고 해야 할지 더욱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삶 전반에서 더 단순하면서도 더 깊은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자각은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선물이 된 자각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감을 일깨워줍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깨달음은 개인을 진정으로 해방시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질서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내면의 멈춤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낀다면, 만약 당신의 인식이 당신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이 문턱의 중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 지점을 위험하지만 결실이 풍부한 영역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무게에 짓눌려 계속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의식적인 구조로 변형시킬 것인지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점입니다. 깨달음도 아니고 붕괴도 아닙니다. 결정의 순간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이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릴 때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짐과 선물의 차이는 의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맺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심리적 전환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오해는 이 과정이 빨리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서두를 수 없습니다. 의식을 선물로 바꾸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때때로 뒤처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명확하지만 또 어떤 날은 똑같은 혼란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러한 기복은 나약함이 아니라 의식이 새로운 능력에 적응하려 애쓰는 과정의 신호입니다. 심리적 구조는 갑작스러운 확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확장은 천천히 그리고 통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됩니다. 따라서 이 정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면 수양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변화 과정에서 가장 오해받는 단계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융은 이러한 기대를 명백한 위험으로 규정합니다. 개성화는 타인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 질서 없이는 어떤 관계도 진정으로 안정될 수 없습니다. 융의 정의에 따르면 안정적인 관계란 단순히 편안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관계에서는 가장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이 부담이 된 사람들은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거나 완전히 내면으로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모두 통합을 방해합니다. 안정적인 관계는 끊임없는 설명이나 방어의 필요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융은 이를 손실이 아니라 자연 선택 과정으로 봅니다. 개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고 과거의 역할로 되돌리려 하는 관계는 내적 긴장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관계는 당신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도전을 주지만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안정적인 관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통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숨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관계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감정을 무분별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융은 경계를 통해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정적인 관계에서 경계는 엄격하지 않지만 명확합니다. 개인은 어디까지 드러내야 할지, 얼마나 마음을 열고 무엇을 숨겨야 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자각이 선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시험은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해받고 싶은 욕망은 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조용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면 내면의 연결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관계는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러한 차이는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개인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만 머무릅니다.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집단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입니다. 융은 특히 개인화된 개인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거리를 두고 집단에 참여합니다. 맹목적으로 순응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심리적 성숙의 가장 명확한 지표입니다. 개인은 이제 자기 내면의 중심을 잡습니다. 이 중심에서 형성되는 관계는 더 적지만 더욱 진실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기에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둘러 관계를 채우려 하면 과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을 감당할 수 있다면 개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잃지 않고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정적인 관계가 꽃피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렬이 완료되면 통합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외부에서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내면의 분열이 줄어들고 방황하는 느낌도 줄어듭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변화 과정에서 가장 차분하면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융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특히 강조합니다. 안정적인 관계가 항상 긍정적인 공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때때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방어 기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은 완전히 마음을 닫지 않고 도망치거나 공격하거나 역할극을 하지 않고도 어려운 감정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능력이 발달하면 개인은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강해질수록 통합은 더욱 깊어집니다. 개인은 더 이상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모습을 바꾸지도 않고 버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융은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외부와의 거리감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명료함입니다. 이러한 명료함을 얻게 되면 개인은 관계에서 더 적지만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통합은 이 단계에서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영구적으로 완성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변화의 과정은 결코 영광스러운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변화가 어느 시점에 완료되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며 내면의 평화가 영구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의 연구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하나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삶과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결론이 아니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을 특별하게 또는 우월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에는 그러한 특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리해지는 지각, 그림자와의 만남, 부담과 선물 사이를 오가는 의식의 진동,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통합. 이 모든 것은 인간 존재의 무겁지만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힘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은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변화가 여러분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분을 더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덜 하고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며 내면의 모순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의 도피처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낡은 역할, 낡은 변명, 낡은 방어 기제들은 하나씩 효력을 잃어갑니다. 융은 이를 의식의 불가역적 확장이라고 설명합니다. 확장되는 의식은 좁은 틀에 갇힐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과정을 서두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조급함은 변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의식을 억지로 떠맡게 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자신의 속도대로 진행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집니다. 이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덜 포기하며 잘못된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이 길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가 대중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길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감수하며 누구도 탓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길을 걷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턱에서 멈춰서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계속가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의 어느 부분에서든 자신을 발견한다면 묘사되는 내용이 당신에게 불편함이나 고요한 명료함을 불러일으킨다면 융의 말처럼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식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곳에서 멈춥니다. 이러한 자세는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잘못된 곳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의 형태입니다. 이 여정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가 덜 분열되고 가면이 줄어들고 부정이 줄어들고 내면의 일관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 삶의 변화는 진정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이 깨닫는 가장 놀라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새로운 삶을 컨스트루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이 확장되면 사람은 자신에게 낯설어진 선택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습니다.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도시에 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작지만 분명한 조화가 미묘하게 사람을 더 단순한 결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그리고 종종 외부에서는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여정에서 가속이 아닌 공고화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조금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이 커질수록 내면의 갈등은 줄어듭니다. 삶이 기적적으로 쉬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덜 파편화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공감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어떤 변화는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인식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